아빠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한국 신화편.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감은장 아기 이야기.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들어봤어?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진짜 수저 말고 태어나 보니 부모가 부자여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금수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면 흙수저라고 부르곤 하지.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집안 환경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능력이 없으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내가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사람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희망도 없다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옛날 우리 조상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 옛날에는 신분제도까지 있었으니 정말 운명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잘 살고 싶어 했어. 오늘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멋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로 감은장 아기 이야기야. 감은장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지? 이야기 듣다 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강희영성 이서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거지가 살았어. 거지 이름치고는 참 길고 특이하지? 그리고 이웃 마을에는 홍은 소천궁의 궁전궁락이라는 여자 거지가 살고 있었지. 이름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거지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사건이 생길 것 같은 이름이지. 아무튼 두 거지는 거지답게 각자 자기 마을에서 동냥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어. 워낙에 심한 가뭄이어서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들에게 나눠줄 게 있겠어? 자신들도 거지로 살게 될 판인데. 그 때문에 두 거지는 안 그래도 힘든 생활이 더 힘들어졌지. 이제는 너무 굶다 보니 죽게 생긴 거야. 그때 각자 소문을 듣게 됐어. 그 소문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 윗마을에서는 아랫마을에 풍년이 들어서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이 났고, 아랫마을에서는 윗마을에 풍년이 들어서 인심이 좋다는 소문이었던 거야. 당연히 거지들은 그 소문만 믿고 남자 거지는 여자 거지가 사는 곳으로, 여자 거지는 남자 거지가 사는 곳으로 길을 떠났어. 마침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마을을 떠났는지 두 마을의 중간 지점에서 두 거지는 만났지. 이들은 서로의 마을에 대해서 물어봤어. 여보슈, 아랫마을에서 오는 길이요? 거기는 풍년이 들어서 사정이 좀 낫다던데 어떠슈? 먹을거리가 좀 있겠소? 먹을까요?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소. 그래서 나도 윗마을 가는 길 아니요. 윗마을은 풍년이라던데 어떻소? 에? 윗마을도 흉년이라 먹을 거라곤 눈을 씻고 찾아도 없수. 이거 원 소문이 그지같이 났네. 나도 그지지. 세상은 흉년인데 소문만 그럴듯했던 거지. 두 사람은 더 이상 길을 갈 필요가 없었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런저런 동변상련을 이야기했지. 집신도 짝이 있다고 같은 거지 입장이다 보니 서로 이해도 되고 말도 통하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데 그냥 같이 살기로 했어.
아무래도 거지지만 그래도 둘이 뭐든 함께하면 힘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두 사람 마음에는 뭔가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 각자 마을에서 그냥 살았다면 이렇게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애를 쓰다가 만난 거잖아.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뭐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야. 어차피 흉년이라 동냥은 힘들 것 같고 날품팔이라도 하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로 그 두 거지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하기로 했어.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일거리를 찾아다니자 그걸 기특해한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일을 주기 시작했고 거지 부부는 그런 사람들이 고마워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했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풍족하지는 않아도 동냥을 할 때보다 훨씬 생활은 나아졌어. 이제 굶을 일은 없게 된 거지. 그렇게 살던 중 두 사람에게 딸이 하나 생겼어. 하지만 두 부부의 얼굴은 어두웠어. 아이가 생겼으면 좋은 일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아내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지. 심지어 입이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 한숨을 푹 쉬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운명 같은 게 있나 봐. 자기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도 있잖아. 두 부부가 동냥을 계속했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생활이 곤란해진 것을 알게 된 이웃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 만약 동냥이나 하고 빈둥빈둥 놀았으면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았겠지. 사람들은 매일 날품팔이를 해야 하는 부부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아이를 키워줬어. 부부의 첫 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컸지. 아이를 예뻐해주면서 은그릇에 죽을 쑤어서 먹여 키웠대.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은장아기가 되었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니 부부는 감동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기 전에는 한숨소리 가득했던 집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자 아이의 웃음소리와 재롱소리로 가득했고 부부는 더 힘을 냈어. 얼마 후 아이가 또 태어났어.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어. 하지만 첫째 아이 때만큼 관심이 크지는 않았어. 둘째들의 서러움이 여기서도 나오네. 사람들은 둘째 아기에게는 놋그릇에 음식을 담아줬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놋장아기가 되었지. 그래도 그게 어디야. 두 부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거지 때와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됐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됐지. 그러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번에도 딸이었어.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키워줬지만 놋장아기 때보다 관심과 정성은 더 적었어. 셋째 딸은 나무바가지에 담긴 죽과 밥을 먹으면서 자랐어. 그래서 이름도 감은장아기가 된 거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걸까?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적게 받고 자란 감은장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부부의 일이 술술 풀리는 거야. 전에는 일을 구하러 이 집 저 집 기웃거려야 했는데 감은장아기가 태어난 후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이 마구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평소보다 돈도 더 받게 되고 말이야. 이제는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아서 돈을 모을 수 있었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논과 밭을 샀고 더 이상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 자기 일을 하니 수입은 더 빨리 늘어났어. 소도 한 마리 사고 살던 움막도 헐고 새 집도 지었지. 그 후로도 일은 계속 잘 돼서
재산이 점점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했어. 그렇게 10년쯤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근처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어. 최신 유행 비단 옷 입고 맵기 흰쌀밥에 고기 반찬도 빠지지 않았지. 창고에는 먹을 것과 재물들이 가득 차고 하인들도 꽤 많아졌어. 상황이 이렇게 돼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이 남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지 않겠지?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면 어려웠을 때를 금방 잊어버리곤 해. 부부도 어느새 이런 생활이 당연한 듯 예전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어.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슬슬 일이 터질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정답. 감은장 아기가 15살쯤 된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어느 날, 결국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 그날따라 할 일이 딱히 없었던 부부는 심심하니까 딸들을 하나씩 불러서 물어봤어.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이렇게 호강하고 사니? 그야 하늘님 덕분이기도 하고 힘들게 일하신 아버님, 어머님 덕분이죠. 은장아기의 말 한마디에 부부의 기분은 엄청 좋아졌어.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지. 나라도 은장아기 같이 말하는 아이가 있으면 예쁠 것 같긴 해. 아무튼 부부는 은장아기에게 최신 유행 최고급 비단 옷을 한 벌 선물해줬어. 다음으로는 노짱아기를 불렀어. 노짱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이렇게 호강하고 사니? 노짱아기가 누구야? 눈치 빠른 둘째잖아. 부모님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바로 알았지. 그야 하늘님이 도와주셨고 고생하신 부모님 덕분에 저희가 호강하며 삽니다. 역시나 기분 좋은 대답에 부부는 최신상 최고급 비단 신발을 선물했어. 이왕 시작한 거 막내도 해야지. 기분 좋아진 부부는 막내에게도 좋은 선물 하나 줄 생각으로 따로 불러서 앞에 언니들처럼 똑같이 물어봤어. 감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호강하고 사니? 세 딸 중에 가장 똑똑했던 아이가 감은장아기였기 때문에 부부는 그 대답이 내심 기대가 됐어. 그런데 감은장아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 그야 우선 하늘님 덕분이고요. 물론 부모님 고생하신 덕분이기도 하죠. 모두의 덕분으로 우리가 호강하며 살고 있지만 저는 저의 복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호강을 누리고 살아요. 이게 뭐야? 앞에는 부모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자기가 타고난 복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 언니들은 부모님이 듣기 좋은 말만 했지만 감은장아기는 하늘의 도움도 있고 부모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타고난 복도 있다고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 거야. 물론 이 말이 지금에 와서 보면 나쁜 말은 아니야. 하늘의 덕분이고 부모의 덕분이라는 것은 타고난 거지만 이렇게 타고난 것에 자기의 노력을 더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생각이지. 아빠도 너희들이 타고난 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더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하지만 감은장아기의 부모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 워낙에 힘든 생활을 했고 죽을 똥 살똥 일을 하다 보니 지금 이룬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그 부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한 거야. 어쩌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큰 힘이었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더 일할 힘을 냈을 테니 말이야. 아이들이 자기 복을 타고난다는 말도 그런 말일 거야. 아무튼 가문장아기의 말을 들은 부부는 그동안에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그래서 선물은 고사하고 고함을 질렀지. 네 이놈, 부모의 은혜도 모르다니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큰 소리냐. 너는 내가 번 돈으로 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자격이 없다. 썩 나가거라. 그딴 식으로 말할 거면 너 혼자 살아. 얼마나 잘 사는지 보겠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으니 거지가 돼서 기어 들어올 생각 하지 말거라. 가문장아기는 갑작스러운 불호령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자기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가문장아기는 곧바로 부모님께 절을 하며 하직 인사를 했어.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디 평안히 잘 지내세요. 그 길로 방을 나온 가문장아기는 평소에 입던 옷과 물건 몇 개, 그리고 약간의 식량을 챙겨서 검은 암소에 싣고 집을 나섰어.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정든 집을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지. 기분 좋게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는 거잖아. 마음이 불편한 건 가문장아기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어. 순간 화가 나서 나가라고는 했지만 부모 마음이 어떻게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지. 그래서 은장아기를 불렀어. 예, 은장아기야. 가문장아기에게 가서 갈 때 가더라도 배고프면 힘들 테니 식은 밥이라도 물 말아서 훌훌 먹고 가라고 전하거라. 그런데 말이지, 은장아기는 평소에 가문장아기를 좋아하지 않았어. 가문장아기가 워낙 똑똑했거든. 자기가 맏언니지만 아는 것도 더 많고 일이라도 시키려고 하면 또박또박 말대답을 잘했는데 워낙 똑부러지게 말을 하니까 대꾸를 잘 할 수 없었거든. 듣고 보면 가문장아기의 말이 다 맞아. 거기다가 막내라고 부모님이 유독 예뻐하니까 더 싫었지. 질투가 심했던 은장아기는 이번 기회에 가문장아기를 완전히 쫓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쉬움에 망설이는 가문장아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가문장아기야, 여기서 뭐해? 아버지가 너 때리려고 회초리 들고 오신다. 어서 빨리 도망가, 어서. 하지만 은장아기 연기력이 별로 좋지는 않았나 봐. 가문장아기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지. 친언니라는 사람이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앞장서서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슬펐을 거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가문장아기는 중얼거렸어. 하늘님, 언니가 노둣돌 아래로 내려오면 다리가 많이 달린 지네로 환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은장아기는 곧바로 지네로 변해서 노둣돌 아래로 사라졌어. 한편 은장아기에게 가문장아기를 데려오라고 시켰던 부모는 기다려도 가문장아기가 오지 않자 이번에는 노장아기를 불러서 가문장아기에게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라고 말했지. 하지만 노장아기라고 은장아기와 별로 다른 건 없었어. 오히려 은장아기보다 질투와 시샘이 더 많았지. 노장아기가 나가보니 아직 가문장아기는 망설이고 있었어. 가문장아기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 때리려고 지금 오고 계셔. 어서 빨리 떠나, 빨리. 가문장아기는 노장아기까지 자신을 내쫓고 싶어하는 걸 알고 서글펐어. 그리고 화도 났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중얼거렸어. 노장아기가 내 똘 아래로 내려오면
변속간 똥 위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환생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노짱아기는 똥 위에서 자라는 독버섯으로 변했지.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점점 불안하고 조바심이 났어. 가문장아기를 부르러 간 다른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왠지 쎄한 느낌 때문에 밖에 나가보기로 했어.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허둥대느라 그랬는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지. 그러면서 벽에도 부딪히고 기둥에도 부딪히고 와당탕 넘어진 거야. 그런데 이게 웬 걸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넘어지면서 멍들고 아프면 다행인데 그만 넘어지면서 두 부부가 동시에 눈을 다친 거야. 은장아기와 노장아기는 각각 진해와 독버섯으로 변하고 부부는 졸지에 장님이 됐어. 그렇게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부부는 그동안 어렵게 모았던 재산도 얼마 안 가 다 잃고 다시 거지가 됐지. 정말 이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건 가문장 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나 봐. 가문장 아기가 떠나자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야.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된 가문장 아기는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잘 자.